백신 개발자들이나 백신 판매하고 있는 CEO들이 내년에 이 코로나의 종식을 점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네. 얘기해 주시면 전문가들도. 그러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원래 질문에 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CEO도 그렇고 모더나 CEO도 그렇고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백신 그 독감처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전적으로 동의하죠. 예. 제가 이거 좀 자랑을 죄송합니다만 자랑을 오늘 자랑을 많이 하시네요. 여러 번 하시네요. 여러 번 예.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한 4, 5개월 전에 우리 앵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 팬데믹이 언제쯤 종식이 되면서 우리가 일상 복귀를 할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를 얘기를 하냐면은 내년 3월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내년 3일절, 3월 1일 날이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가 해방, 즉 독립한 것처럼 내년 3월 1일 정도 이제, 되면은 예. 코로나19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전망을 하고 그러면 있거든요. 3일절에 코로나 독립선언 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높고 백신 접종이 상당히 되면 이제 독감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CEO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코로나19를 지구상에서 없앤다는 의미의 종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메르스와 사르스는 종식이라고 할 때 완전히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그 상태를 종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명률이 높은 것은 종식이라고 할 때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된 날로부터 최대 잠복기에 2회 동안의 환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와 같은 코로나는 종식, 즉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종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독감화되면서 또는 계절성 감기화되면서 우리가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바이러스와 공존하더라도 위중증 사망자가 극도로 적고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 상태, 이걸 예.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 제조사들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내년의 종식은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면서 우리 예. 정부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년 3월 1일 정도 되면은 우리가 종식, 즉 코로나19와 같이 있어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은 대한민국 만세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그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3월 일단 1일. 우리나라만 해당이 해당되는 돼요. 얘기죠. 예, 3월 1일, 내년 3월 1일에 우리나라는 코로나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이제 좀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 왜냐하면 백신 접종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개발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은 코로나는 내년에 감기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그리고 화이자의 이사도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유행은 올해 델타 변이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더 이상 했고요. 치명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네, 그리고 모더나의 CEO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면 내년에 종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궤를 같이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백신을 우리가 빠른 속도로 개발을 했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는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일부 나라, 미국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이제 중간에 렉이 걸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설대호 교수님께서 전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행운도 좀 따른다면 이번 겨울을 지나면 내년 봄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에 9월 28일자 동아사이언스에 실린 기사인데요.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0,000명씩 나와도 종식까지 3년 걸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융합센터장이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나 봅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를 6으로 가정을 하고 수리 리모델링을 했는데
전체 국민의 약 83%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있어야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하고 델타 변이 때문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근데 보호되는 효과는 8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직접적인 감염이 분명히 같이 동반돼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치를 계산해 본다면 신규 확진자가 매일 3,000명씩 나온다고 가정하면 10년이 필요하고 10,000명씩 감염된다라고 했을 땐 3년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연구 결과를 본인 SNS에 공유했나 봅니다. 네, 근데 이건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담당 기자가 정재현 교수의 글을 좀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해석해야죠? 정재현 교수는 예. 종식까지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3년까지 전전긍긍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인데 5,200만 인구인데 그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80%라고 쳐도 1,100만 정도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1,100만의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 전파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확진 환자들은 계속해서 많이 쏟아질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확진 환자들이 쏟아졌을 때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가 쏟아지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비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일단은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통해서 확진 환자들이 쏟아지는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혀 코로나19 종식에 3년 걸린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테고 그 안에서 확진 환자가 빠른 속도로 발생하게 되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통해서 그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기자님께서 자극적인 대목을 고르다 보니까 원래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동아 사이언스 기사가 되게 깁니다, 이게. 네네. 길어요. 긴데, 이제 정재훈 교수가, 주 내용에 대한, 정재훈 교수 말씀하신 게 주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우주 교수께서, 네. 이제 코멘트를 거기에 붙인, 그게 이제 전체 기사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그 김우주 교수의 그 코멘트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백신 접종률 82%로 방역 모범국인 싱가포르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했지만 신규 확진자가 2,000명씩 발생하는데 이를 한국으로 대비해서 치면 2만 명씩 나오는 꼴이다라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엔데믹 같은 상태가 지금 이제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상태다라고 지적을 했다. 라면서 국내에서는 자연 면역 인구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회복된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극히 적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게 되면 올겨울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라는 게 이 기사 안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김우주 교수께서 이제 거기에 코멘트를 하셨다니까요. 그래 주 뼈대 내용은 이제 정재훈 교수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정재훈 교수는 A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B라고 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코멘트를 B에 대한 코멘트를 김우주 교수한테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맞습니다. 네. 기사가 다소 왜곡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예 정재훈 교수가 잘못된 사이언스를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자는 제대로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재훈 교수한테 확인을 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는데 정재훈 교수가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지에 상관없이 기사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기사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면은 이거는 과학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재훈 교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 틀린 거냐 하면은 이거 몰라서 그런 겁니다. 자, 볼까요? 사르스나 메르스가 사르스는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환자가 꽤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 집단 면역을 해서 우리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집단 면역을 해서 메르스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재훈 교수는 왜 이게 얘기하고 있는 정재훈 교수 얘기가 틀린 거냐 하면 이거예요. 코로나19를 없애는데
집단 면역으로만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 전제 자체가 전제 자체가 틀린 일단 거예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집단 면역, 그러니까 한번 걸렸다 낫든 아니면 백신으로 인해 면역이 생기든 이런 비율에 꽂혀서 이런 데이터를 그렇습니다. 내놨다라는 그러니까 얘기신 건가요? 집단 면역으로만 코로나19를 종식, 아까 종식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기도 예. 하지만은 같이 지내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코로나19에 완전히 감염이 되었다가 아까 정재훈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10년이 걸리거나 3년이 걸리거나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4년 정도 지나서 면역이 풀리면은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재훈 교수가 얘기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은 3년 또는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서클 형태로 도는 거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것 때문에 N차 감염이 안 되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자연 상태의 감염으로 회복이 되는 것도 일부의 면역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서 가령 격리가 될 수도 있고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또 치료제가 될 수도 있는 다양한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무서워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종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은 오로지 집단 면역으로만 종식 국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혀 귀담아 두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더불어서 내년 3월 1일에는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교수님의 시각이고. 강 기자 뭐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아니요, 코멘트 할 거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 교수가 애초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기사에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사 자체는 문제가 많은 기사인 거죠. 정 교수는 사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굉장히 지지해야 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확진 환자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쏟아지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이라는 게 강조가 되어서 서서히 조절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우리 코로나 특보에서 네. 이야기한 거 별로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전문가거든요.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 부분에 초점을 예. 맞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정재훈 교수가 애초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기사를 통해서 왜곡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